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간밤에도 진짜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짜잘짜잘한 뉴스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짜잘짜잘한 뉴스를 보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진 않아요. 제가 코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통화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거기에 사실 무게 중심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달러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되는지 5대 기축통화가 달러를 포함한 5대 기축통화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흥망성쇠에서 쇠 쪽으로 가는지 망하는지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제가 과거에 예측했던 대로 지금 현재 모든 과정이 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에요. 물론 달러는 전 세계 킹달러로서 기축통화의 왕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긴 하겠지만 그 전에 파운드와부터 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마 뉴스를 많이 목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몇 개월 전에 미리 이런 상황도 미리 말씀드렸다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이런 기축통화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권한은 급속도로 빠르게 아마 일어날 거예요. 대중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편승하고 확신을 해요. 지금 현재 업비트 창이나 빗썸을 보시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다가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손절매하고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를 믿으시느라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은 회원가입이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이 통화시장을 과연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뉴스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거를 설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XRP 소송이 이게 뭐 이번에 끝나서 뭐 얼마 갈 거다 이런 예측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예측들도 많지만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여기다 베팅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또 만약에 연기된다. 소송의 패소가 문제가 아니라 연기가 되면 이게 내년 뭐 몇 월 달로 3월 달로 만약에 2월 달로 연기되면 또다시 막 이렇게 올라갈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올라갈 듯 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50%가 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마이너스 50%는 비단 XRP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코인도 같이 끌고 내려가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두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생 몰빵하는 건 제가 보기에 아주 우매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건 영국에서는 파운드와 약세, 뭐 여왕 서거와 함께 영국 국력 쇠퇴의 상징. 요즘에 이거 갖다 말이 많아요. 자, 단기적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로 파운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는 있어. 그러나 지금 현재 영국 총리와 영국 중앙은행이 펴는 정책 자체는 결국에는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언발에 오줌을 넣으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겨울에. 거기에 물이 닿기 때문에 자, 겨울로 들어가면 동상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얘 보면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취약해졌죠. 지금 현재 이거는 파운드.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했다.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G7 선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 근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이 두 개의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여기 엔화가 나와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제가 영상을 녹음하기 전에 제가 이제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237조 원, 네, 7조 원을 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다른 나라는 다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하던 유로존도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다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데, 에? 그럼 일본은 물가가 어떨까요?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을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엔화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년 1분기 안에.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아무리 금리 동결한다. 올해 연말 뭐 어느 시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뚝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기축통화국들의 어떤 이 지금 상황이 다 동일시화 된다는 거죠. 파운드와 그리고 유로와 이거를 먼저 시발점이었지만 엔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위엔화가 그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달러가 그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근데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멀게 안 느껴져요. 그렇게 멀리 안 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반증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만 뭐 서가지고 연단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브레이너드라고 부의장님이시래요. 이분이. 근데 이분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유로존의 ECB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연일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찍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긴 하는데 부의장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까지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금리 인상과 금리하고 싸워야 된다. 이 기조를 늦추면 안 된다. 한 번 더 이 강경한 발언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강달러가 가지는 장점과 약점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진짜 문제는 금리 인하 시점. 이게 아마 미국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벌어질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게 그 판매량이 줄어들어요. 그런 거 아시나요? 라면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쌀 가격이 올라가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라면 가격도 올라가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럼 물 마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아주 그냥 문장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향후에 발생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겠어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당연히 물가는 사그러들지. 그렇게 아마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땐 이제 깨닫기 시작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유로존에서 분명히 민중 봉기가 서서히 일어날 거다.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될 거다.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뭐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뭐 금속노조, 금융노조 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기업들도 그렇고 다 아마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현상이 프랑스에서 수만 명 민생고 시위, 우크라이나전 인한, 유럽 혼란 단면이다.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영국도 이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미국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만 아주 오랫동안 한국 정서로, 한국 교육에 사신 분들은 미국은 끝판왕이다. 미국이 뭐 지켜줄 거야. 미국은 뭐 막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지가 6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리스트란 사람들은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쪽으로 전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대중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미디어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러시아 에너지 위기, 인플레 겹치며 연금 개혁안에 불만 폭발.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는 뭘 하냐면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거예요. 양적 완화. 말 그대로 양적 완화. 그냥 돈 풀기. 유로존, ECB, 중국, 미국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 디플레이션이란 얘기도 있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돈을 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부양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상품 가격이 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류대가 올라갔거든. 유류대가 올라가죠. 거기다가 내가 사서 쓰려고 하는 물건값이 올라가면 한 번 고민할 거 두 번, 세 번, 다섯 번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량 실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향후에 아마 이게 벌어질 거예요. 여기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각국 중앙정부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인프라와 새로운 산업밖에 없어요. 그게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돈을 줄여도 문제, 돈을 다시 풀어도 이게 문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빠지는 자금이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오히려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메타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통산업 관련된, 여기 관련돼 있는 작업,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자금들 있잖아요. 그게 아마 가상자산 시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을까. 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보시면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이번이 끝이 아니다. 정부 가격 현실화 드라이브. 그러니까 한 번만 가격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프랑스하고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네요. 프랑스 25% 수준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참고 있어. 인내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전력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매해마다 30조씩 적자다. 우리는 국민들한테 마이너스 나면서도 전기 공급해주고 있어라고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일시적인 전기 가격 인상이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상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전기가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얘기는 모든 재화가 전부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돈 가치에 폭락이 올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미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러니까 또 이러면 또 한국 정부 문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을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 한국 정부를 떠나서 미국에 가면, 아니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악으로 올라가는 영국에 가면, 프랑스에 가면 욕 안 할 것 같으세요? 또 다른 삶이 있을 것 같으세요?
더 피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를 하고 내가 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구조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당장 숫자. 예. 당장 숫자. 이 내가 투자한 코인에 뭐 누가 투자를 했는지 이게 뭐랑 얽혀 있는지 명목 화폐 시스템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거서부터 알아야 되는 게 저희 이제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는 거는. 자, 제가 그리고 인도에 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인도. 칼바람 부는 글로벌 증시 속에서 자, 최근 3개월 인도 수익률이 15%, 인도 ETF는 33% 올랐다. 지금 그래서 당장 여기에 뭐 이걸 보고 인도 인프라에 투자하라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분석에 있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도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관련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자,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우리는 투자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하면 멋 모르는 대중들, 확신 없는 사람들은 아, 이거 망했다. 망했다 하죠. 망했다. 하고 나중에 한 2025년 가서 자기 인생이 진짜로 망했을 때 왜 망했는지, 이때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아마 인생 후회를 할 거야, 아마. 얘기를 해줘도 자, 연구원들은 비트코인의 기후 영향이 금보다 디지털 원유에 더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유로존의 미칸가?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기후를 그러니까 뭐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굴 산업은 수용해주면 안 된다. 그 미카에서 항상 지금까지 떠드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이제 포우랑 포스가 있는데 자 여기 제가 이거 거꾸로 했네. 여기가 이제 포우고 여기가 포스. 포스가 있는데 사실은 포스는 자 포스에서 바로 리워드를 받아서 바로 재화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채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자 여기까지 재화를 생산하는데 에너지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껴있어요. 반도체로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그래픽 카드와 채굴기를 이용해서 채굴을 내서 재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 중간에 인프라가 있잖아요. 관련 인프라. 그러면 여기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작은 산업이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채굴 코인 관련해서 사람들은 지금 뭐 이거 끝났다. 포스가 최고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GBTC, BCH 그리고 이더는 뭐 이제 포스로 넘어갔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지캐시도 뭐 몇 년에 걸쳐서 향후에 뭐 시간이 걸쳐서 이제 포스로 넘어가긴 하는데 왜 채굴 코인 관련해서 여기다가 먼저 OTC 심벌에 올려놨냐? 기관 투자가들이 왜 여기 관여가 돼서 움직였냐? 이런 면모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카이어는 이 파일 코인에 왜 집중적으로 초기에 투자를 했었나? 파일도 채굴이거든요. 약간의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네덜란드도 인플레이션이 극악으로 치솟았다. 여기 보면 뭐 16% 이상 거의 뭐 17%까지 올라갔죠. 지금 전 유럽이 다 그래요. 전 유럽이 근본적인 뭐 해결책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세계 인구 자 중국, 인디아 그리고 미국 나와 있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 나이지리아, 러시아가 나와 있고 멕시코도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국가들이 브릭스라는 거. 그리고 플레어 이 코인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5%인가?
준다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다음 달 24일에서 6일까지 이 사이에 지급을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이거 뭐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건 준다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도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억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뚱맞은 소리라는 거야. 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나는 답답해 미치겠는데 예. 그럴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 시스템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결국엔 엄청나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지 가상자산 시장을 엄청 키워놔야 거기서 많은 세금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인구수는 쪽수는 줄어들고 있죠. 에? 그러면 소비량도 줄어들 텐데 생산량도 반드시 거기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중에 100년을 보고 어디서 세금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중흥의 단계가 아니라 시작도 안 한 단계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XRP가 뭐 증권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게 판가름이 나야 채굴코인에 관한 거 그리고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도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더 폭락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이치랑 똑같은 거냐면 비트코인이 5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이 25만 원까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거나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